네,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오늘의 주제죠. 제외하는 것이 나을까? 어떤 상처를 치유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제외할 수 있을까요? 제외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변화와 타이밍의 상징인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우연이 아닌 운명의 흐름에 따라 찾아오는 법이죠. 이 카드가 나왔다면 우리 1번 분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회가 반드시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때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혹시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 1번 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재회가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1번 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요. 재회가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흐름에 따르다 보면 기회는 올 수 있겠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1번 분의 준비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재회가 진짜 운명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운명인가? 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운명을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느새 상처도 치유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게 진짜 타이밍이구나.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일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떠한 1번 분이 가진 상처도 말끔히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재회가 다가온다면 우리 1번 분이 변화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템퍼런스 카드는 균형과 조화의 상징이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정의 균형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이 변해야 할 점은 바로 감정의 폭발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과거에 어떤 격한 감정으로 대응했을 때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회가 다가온다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중요한 건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조화로운 소통으로 보입니다. 템퍼런스는 그 어떤 극단적인 감정도 표현하라는 감정의 표현도 피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신 조화와 균형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차분하게 대할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왜 이렇게 욱하지? 라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템퍼런스 카드를 생각을 해보시고 감정에 대한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대하려다가 폭발하실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리딩을 생각하시면서 감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조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번 분이 재회 후에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데스 카드는 종결과 변화인데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재회 후에도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상처는 이제 과거로 묶어두고 새로운 출발점을 삼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재회 후에도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고요. 상처를 직면하며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과거와 상대방의 과거를 털어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회 후에도 이번엔 진짜 과거는 잊자 다짐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스며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번엔 정말로 치유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웃으면서 그때 그렇게 싸우지 말걸 하는 후회를 담고 차근차근 그 상처들을 치유해 가면서 나의 안 좋은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것 진심으로 치유하려는 마음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꾸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마시고 좋았던 기억 잘해보자고 딱 마음을 먹었다면 좋은 부분, 이 사람의 좋은 부분 내가 어떤 서로가 고쳐나가야 될 점들을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이 만남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와, 그렇다면은 이제 1번분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재회에 대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상대방도 한번 보겠는데요. 파이브 오브 원즈, 갈등과 내적인 혼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만큼 상대방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 하시고 있을 수 있어요. 재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재회에 대한 명확한 마음을 가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내적 갈등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서두르지 말고 이 상대방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뭔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 하고 고민한다면 나도 고민 중이었어 괜찮아 하면서 둘 다 고민을 해보자 라고 여유를 갖고 다가가 보시고 조금 더 부담을 주지 않는 말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심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풀어낼 기회가 운명적이게 들어올 거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회 후에도 감정적으로 우리 1번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뒤에 만나는 게 좋을까? 감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상대방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먼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 부분들이 결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진다라면 그것이 운명의 때라는 거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두 분의 관계에서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재회에 가까운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 분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태도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이 감정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때야 비로소 두 분은 함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번엔 내가 리더가 돼야지 하면서 다짐할 때요. 이때 그래 이번엔 내가 다 할 수 있겠지 라고 웃어넘기면서도 서로 책임감을 다지는 방향으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재회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의 성격은 어떨까? 볼게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은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은 우리 1번 분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요, 우리 1번 분의 삶도 더욱더 목표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목표지향적이고 결단력이 강하다 한다면, 이 사람이구나 하며, 우리 1번 분에게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 추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분 재회가 나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나을까요? 결정권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지금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우리 1번 분. 왜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마음들의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들을 내려놓으시고 1번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면하기 싫죠. 아프니까. 하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될 분들은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삶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1번 분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전에 있던 그 썸남이나 썸녀 아니면 애인들 그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떨어질 수 있는 제외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올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뭔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과거의 아픔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상대방 자체가 지금 재회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를 향해서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자기와 타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열망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 우리 1번분이 이분을 만난다면 조금 더 에너지를 바꿔서 성장할 수 있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1번분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 1번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더 뉴페이스를 만나시는 것이 지금은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연애와 감정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성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재회와 새로운 만남 모두 다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성숙한 마음가짐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알려주듯이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진짜 재회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데스카드도 과거를 떠나고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태도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가 지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새롭게 만나실 분도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1번분의 선택에 달린 부분인데요. 우리 1번분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시점과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진 대부분 맞기 때문에 현실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지금 두 사람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재회는 우리 1번분이 조금 더 마음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뉴페이스 분은 우리 1번분에게 직진해 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타이밍은 하반기 내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카드는 2주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고민하시고 또 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재회의 운이죠. 자, 재회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재회가 나을까?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 우리 재회할 수 있을까요? 재회를 한다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세븐 오브 펜타는요. 재회의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낮습니다. 가능성이. 이 과정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재회가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즉각적인 치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재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 이번 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치유되는 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인내와 시간이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자기에게 먼저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마음의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한 해가 조금 흘러야겠죠. 이후에는 서서히 감정이 회복되고 조금씩 치유가 될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회가 다가온다면 우리 이번 분이 변화해야 될 점은 파이브 오브 컵이 나오죠.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드는 과거에 매달리면서 상처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과거의 아픔과 실수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네요. 우리 이번 분들이 계속 과거에 묶여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보여요.
이 카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발전하라 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때 재회는 물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첫 걸음일 것 같은데 만약에 재회를 하고 난 뒤에도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을 해야지 내가 덜 상처를 받을까? 재회 후에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이번에는 솔직하게 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진 자신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카드는 결국 성공은 자기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온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와 성공을 나타내는 카드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눈치 보지 마시고 감정도 자신 있게 표현하시고 서로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나누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원래 나를 눈치 보게 하는 상대방은 그렇게 나에게 좋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의 모습이 쉽게 잘 나오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베스트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 감정의 건강한 표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대방은요, 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어떤 다른 상황과 아니면 상대방과, 상황이든지 일이든지 상대방이든지 사람이든지 재고 있다라는 거죠. 재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감정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분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재회가 가능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 이렇게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정적으로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 중이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회의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은 지금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어요. 재회 후에 만약에 감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들이 고쳐져야 할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들은. 재회 후에 감정적으로 성장하시려면 상대방은 이성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잘 다루시는 능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확한 의사소통과 이성적인 사고가 조금 부족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 분과의 관계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해심과 지혜가 있는 상대방이라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이분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재회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회보다 뉴페이스의 만남이 더 나을까? 어떤 성향일까 보니까 추가 카드를 저희 한번 잠깐 볼게요. 어떤 사람일지. 자, 이번 분 재회가 나을까요? 뉴페이스가 나을까요? 알려주세요. 오, 역시 상실감이 있고 배신감을 느끼셨나봐요, 우리 이번 분. 이게 외면적인 배신감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서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 두 분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우리 이번 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상대방 분이 갖춰야 될 모습들을 다 갖추신 분인 것 같은데 정반대의 분을 만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은 목표지향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성격이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 보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소통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는 성격을 가질 수 있어 보여요. 이런 성향들은 우리 이번 분에게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될 것 같은데 뉴페이스와의 만남,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조금 과거에 알던 분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잘해보고자 했으나 잘 안 됐던 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잘 안 풀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이번 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연애 상황에서 느끼는 불확실함과 경계심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별 후에 감정적으로 소진된 경험이 있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경계심이 곧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여러분의 미래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믿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페이스와의 만남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은 저돌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풀어가려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2번 분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조금 서툴 수는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친절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뚝딱거리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어요. 무뚝뚝하고. 그럴 때 사실은 이분이 상대방 분이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한 마음이기 때문에 얼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보인다, 우리 이번 분도 마음이 조금 괜찮다, 만나볼 의향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계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는데 12월 이후 강력하게 연결의 가능성들이 보여요. 상대방 사이에서 더욱더 강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두 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발전할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우리 스며든다고 하죠. 이번 분들이 이분에게 스며들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연애에 대해 불확실함과 경계심을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마음만 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고 12월 이후에는 뉴페이스와의 만남이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점이 오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아프지 말고 건강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재회가 나을까? 아니면 뉴페이스가 나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 재회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하이프리테스가 나왔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내면의 자아와 감정을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인데 하이프리테스 카드가 자신의 직감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상대방과의 재회가 단순히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적인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예를 들면 과거의 아픔이 아직 마음 깊숙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내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풀어갈지에 대한 문제 같아요. 재회가 반드시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까? 뭔가 어떠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여전히 상처를 품고 있거나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회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재회가 진정한 회복과 성장의 기회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죠. 재회가 다가온다면 우리 이번 분이 변화해야 될 점은요.
스타 카드가 들어오죠. 희망과 치유의 카드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재회가 다가온다면 내가 변화해야 될 점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해라.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과거의 어떤 상처나 불신을 갖고 상대방에게 다시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내면을 먼저는 사랑해 주시고 존중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마치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럴 땐 자기에게 집중하고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만약 재회가 다가온다면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이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재회 후에도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타워는 급격한 변화와 붕괴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잠수 이별이라든지 이별 통보라든지 말도 안 되게 헤어진 경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떤 격렬한 순간이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재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3번 분이 또다시 헤어졌던 이유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감정을 먼저는 첫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과거의 아픔을 피하지 마시고 마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판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고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올 수 있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이 직설적인 부분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관계는 오히려 더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아팠어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말을 꺼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이 상대방 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핵심이겠네요.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분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문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감정이 혼란스러워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재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속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분 지금 뭔가 환승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삼각관계에 휘말려 있거나 아무튼 안 좋은 이슈에 지금 걸려져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상대방의 감정을 천천히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재회의 핵심일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나에 대해서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자기의 감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은데 이때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성향이 고쳐져야 될까? 그래야 재회가 가능할까? 과거의 문제를 일단 극복하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식스 오브 소드가 떠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과거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성숙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뭔가 멀리 해외여행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뭔가 일을 하러 가셨다거나 멀리 파견을 나갔다거나 거리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멀어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멀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재회 후에도 서로 과거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두 분이 함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를 인정하고 이 상처를 함께 치유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감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실 때 그리고 함께 하려는 의지가 보여질 때 재회가 가능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지 추가 카드를 잠깐 볼게요.
식스 오브 아니지? 이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분이네. 안정적인 분이고, 그리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표현하시는 분. 한 번쯤 내가 이분이 마음에 들었다. 3번 분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데이트 신청을 꼭 하고, 가실 것 같아요. 한 번쯤 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나 상황을 본인이 만들 것 같은데. 빠르게 다가온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너무 힘들고 아파 보인대요. 우리 3번 분이. 이분이 보시기에. 내가 저 사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나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전에 있는 연애 과거의 경험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뭔가 그 인피니트에 내 거 하자라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내가 더 잘할게. 그 아픈 그 상처들을 내가 다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옆에서 사랑해줄게. 약간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 같아요. 뭔가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분은 감정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거 딱 싫어하시는 분이고, 내가 맞다고 하면은 표현해야지. 뭐 이렇게 어색하게 숨겨.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여자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 뭔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분과의 관계는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가벼운 관계는 이분은 선호하지 않는데요. 진정성 있는 관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로 보여지고,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셔야겠어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감정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함이 있을 때 이분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실 타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 굿썸남, 굿썸녀, 애인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사람이네요. 초반부터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대화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서로 빠르게 호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겠지만, 이 관계가 내면적으로 깊어질수록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에 의해서 이분에게는 천지개벽 같은 얘기지만 비밀스러운 관계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상태로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이런 그 새로 들어오신 뉴페이스 분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립해 주시고 서로의 진심을 빨리 확인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3번 분, 뭔가 되게 주변이 시끄럽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 시기에 우리 뉴페이스와의 관계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의견들은 차단하시고 자기의 직관을 믿고 나아가시라는 거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반기부터 연애에 대한 태도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상황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강하고 굳건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주변 상황이 연애를 방해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른 시일 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3번 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렇게 빨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주변의 상황과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먼저는 솔직하셔야 되고,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3번 분이 건강한 연애를 응원하면서 이 카드는 2주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볼 건데요. 재회가 나을지 뉴페이스가 나을지 어떤 상처를 치유해야 할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은요, 키노브 완즈, 재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이 카드 자체가 어두운 구름 사이로 비추는 뭔가 햇살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재회 후에도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면서 상처도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랜 시간이 연락이 끊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서로에게 담겨있던 미안함과 고통을 풀어내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죠. 재회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두 분은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 과거의 상처나 고립된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재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 회복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분이 뭔가 돈의 문제로 헤어지셨거나 아니면 행복한 시절을 같이 보내고 싶었을 텐데, 마음은 서로에게 있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헤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각자의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변화를 통해 두 분은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셔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는 알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 할까?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고요하게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로의 감정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느낀 아픔을 솔직하게 마주하시고 이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요.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분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지난다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면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두 분의 헤어짐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태이시네요. 감정을 숨기거나 재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만큼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때의 상황이 반복될까봐 다시 두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 놨다가 연락을 해볼까 말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숨겨진 감정이나 불확실성이 이 분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거나 재회를 통해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 보인 상태로 보여져요. 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온 아픔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오실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미 우리 4번 분을 향한 마음을 굳혀서 그것을 착착 진행을 해가시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 보이고요. 재회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카드를 여기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과거에 재회하는 상대방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마음이 큰데 상처가 굉장히 큰가 봐요. 어떤 상황들이 있으셨을지. 제너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보여지겠죠. 어떤 소유와 집착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결단이죠? 그 마음에 대한 결단이겠죠?
여러분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시네요. 여러분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연애를 지속할 수 없었거나 여러분에게 말 못할 상황들로 인해서 관계를 좀 지속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거나 가정적인 부분들도 보여지니까 이분이 혹시 돌싱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관계를 정립하고 4번 분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여지고 어떤 재회 후에도 두 분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이 이전의 상처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거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 보여요. 이때 중요한 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거겠죠. 서로가 감정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벗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쌓게 될 것 같은데 감정적인 성장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아픔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재회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4번 분에게 들어올 새로운 뉴페이스 분들도 보여지는데 연하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초년생 같고요. 잠깐만 추가 카드 한 번 더 볼게요. 굉장히 직진하시는 직진남이시네요. 직진남, 직진녀. 이분도 어떤 상처가 있으신 분이어서 뉴페?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은 솔직하고 굉장히 직설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분과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될 수는 있어요. 4번 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네. 근데 이분의 직설적인 성향이 다소 우리 4번 분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새로운 만남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신선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재회 후에 상대방과의 감정적 치유가 먼저는 우선이 되어야 할 때가 많아 보입니다. 재회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요. 과거에는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주 만들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들을 변화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서로의 매력이나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만남 자체가 감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놓쳤던 상대방의 장점이나 매력들을 재발견하시면서 감정의 스파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더 깊어지는 경험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재회 후에는 관계가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서 겨울 이후에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가시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재회 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 보이고 동거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에는 완성형의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재회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4번 분의 상대방은 4번 분에게 알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간의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회 후에는 두 분의 모든 변화가 두 사람 모두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의 연애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서로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연애 방식이나 데이트 스타일도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전에 생겼던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같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서로의 인생 계획이나 목표도 같이 바뀌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갑고 냉정했던 성격에서 벗어나셔서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뉴페이스보다는 재회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그 과정들을 4번 분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가 되고 오실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4번 분도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 때문에 생겼던 상처들이 있다면 그 치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재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이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한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관계가 그래도 만나면은 빠르게 발전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고 4번 분을 먼저 사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세요. 재회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4번 분 사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4번 분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